문체부 결국 안세영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횡령 배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자,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체부가 사실상 법의 철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쏟아낸 그 이야기들이 문체부를 통해서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협회장인 김태규 협회장의 구속 기소, 검찰 기소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말을 했었던 선수들에 대한 부당함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배드민턴 협회 자체가 온갖 비리의 만상이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안세영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제서야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엉망인데도 안세영이 돈 타령한다고 악플 달리더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악플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제는 체육계에 사실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 축구협회, 대한체육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방수현 씨가 안세영 선수를 직격하면서 협회장을 잔뜩 옹호하더니 어디로 갔냐? 선배랍시고 후배를 비난하고 직격하던 방수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 자,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안세영 선수에게 방수현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본인만 국제대회, 국가대표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선수들의 목소리에 협회가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전부인데 사실 이 방수현 씨가 뱉어냈던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 기사에 보면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 방수현 해설위원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를 저격했기 때문에 이 방수현 MBC 해설위원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내용을 보면 방수현 해설위원은 그러한 말을 했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저 한 의견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굉장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지금 보면은 아이고 방수현 금메달 리스트 이빨 한번 잘못 털었다. 어떡하냐. 방수현 씨 현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꼭 해주세요. 자, 이런 지금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수현 씨, 방수현 해설위원 뭘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방수현 해설위원의 방송을 보이콧하겠다. 안 볼 거다. 사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국가대표였던 방수현 씨도 협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던 거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귀국한 이후에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걸 또 망언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이 사태에 집중을 했겠느냐.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그때 했어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이 방수현 해설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 조금씩 흘려듣다가 관계자의 주선으로 안세영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안세영에게 이제부턴 부담을 내려놓고 낭만을 즐기라고 말해줬다. 안세영과 만난 직후 기자들이 내게 와서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고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답하지 못하다가 서승재 선수 관련해서 할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방수현 씨는 안세영의 금메달 획득 직후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제 안세영의 시대가 왔다. 자신도 이루지 못한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 동시 우승을 일군 안세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었던 이번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 방수현 해설위원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밝혀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밝혀진 거라고는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내용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 엉망진창의 내용만 쏟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인터뷰의 시기가 아쉬웠다. 경사스러운 날에 기자회견에서 작정하듯 폭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인터뷰로 인해 올림픽에 출전한 다른 선수들의 성적이 다 묻혔다. 스폰서와 관련해서도 양궁처럼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배드민턴 협회는 용품 스폰서가 중요하다. 그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주니어, 상비군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협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세영도 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근데 그 지원이라는 게 세계선수권 1위 하는 선수에게 세계선수권 10위 하는 선수가 수십억을 벌 때 고작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이거 제대로 지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방수현 씨는 그로 인해 정말 엄청난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신기한 건 그 협회가 엄청난 케어를 했다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이 말했던 용품에 관련된 스폰서십 이거 엄청 비리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당한 건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비방을 했다.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누굴 고소하겠다라는 걸까요? 안세영 선수를 고소하겠다라는 걸까요? 자, 황당한 건 문체부가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배드민턴협회가 질세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파리올림픽 이후 불거진 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언급에 대하여 관계기관, 선수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근데 문체부의 종합 결과 발표 및 협회 자체 협의를 통하여 최종 입장을 밝힐 건데 지금 보면 이 페이백 의혹에 대하여 이 페이백이 뭡니까? 셔틀콕을 어떻게 배분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당한 건 이 방수현 씨가 말했던 그 엄청난 선수들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페이백이 누군가의 돈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했어요. 현재 언론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 운영 실태를 보기보단 단편적 내용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비방하고 있다. 전문 배드민턴 선수 및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근거 없는 무분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보는 건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다. 고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말입니다. 이 김태규 협회장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문체부에 대해서 근거 없이 횡령, 배임으로 몰아갔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체육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시선은 곱지만 않습니다. 문제점을 문체부가 명확하게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여전히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비방 자제해달라. 근거 없다. 명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엔 어떻습니까?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로 명확하게 하나하나 파헤쳐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과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부회장단은요, 정작 김태규 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갑질도 했고 막말도 했고 심지어 부회장단입니다. 4명의 부회장이 현재 김태규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문체부에서 횡령배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법적인 조치 고소할 거다. 지금 저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협회 전체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정작 부회장단은 김태규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회가 횡령배임으로 몰았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라는 건 협회 전체의 의지라기보다는 김태규 협회장 개인의 의지가 아니냐, 김태규 협회장 라인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태규 협회장에 관련된 이 주점에 대한, 술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태규의 최후, 김태규 주점 접대를 즐겼다. 100억 벌금에 결국 이런 선택까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찾아내서 고소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비록 썸네일에는 이 내용을 적어놨지만 왜 제가 실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김태규 협회장이 지금 횡령 배임으로 몰았다라는 건 배드민턴 협회의 주장일 뿐 부회장단은 정작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렇게 주점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 이거 완전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것도 속보래요. 여기에 대한 실체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김태규 협회장은요, 저런 가짜뉴스에 대해 시달릴 정도로 지금 본인이 저질렀던 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배임으로 몰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 자료로서 문체부에게 반박을 했을 때 그나마 이 문체부와 뭔가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문체부가 쏟아내는 발표를 보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태규 회장과 페이백을 공모한 임원, 셀프 페이백? 문체부의 횡령 지적을 받은 페이백을 또 횡령했다. 와, 어이가 없죠. 결국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착수했다. 이것은 검찰 기소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체부 자체에서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황 증거를 모아 자체적인 심의 이후 검찰로 넘겨지는 수순으로 흘러갈 텐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김태규 회장의 페이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셀프 페이백을 했다. 무슨 말인지 좀 보니까 내용이 어렵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태안군 배드민턴 협회장인 A씨가 이 페이백 물량 셔틀콕 6,000개 정도라고 했었죠.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을 빼돌렸다가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법적 대응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 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페이백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고 환수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태안군 배드민턴 협회장이라는 A씨는요, 문체부 관광부가 조사한 이 브리핑 내용에서 김태규 회장과 함께 페이백 계약을 주도했다 라고 발표를 하여 이 언급됐던 김 회장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문체부가 공개한 2023년 후원 물품 배분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총 1억 5,170만 원 중에 태안 지역만 4천만 원 정도의 물량을 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3분의 1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의 물량, 그 과정에서 이 태안군 협회장인 A씨가 물품 배분을 쥐락펴락했다가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 조사에 발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협회 내에서도 스포츠조선의 관련 의혹 질의에 대해 시인하고 환수 절차를 설명했다라고 해요.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페이백 관련 업무 자체가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이건 뭐 그 관련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A씨는요, 태안협회장이기 때문에 빼돌린 물량을 친한 지역의 동호인 클럽에 나눠주는 승강제 리그 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선심 쓰기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백 물품 자체가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승강제 리그 대회 활성화 용도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이 A씨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결국 A씨의 횡령 의혹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는 등 추상같이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드민턴계의 시선은 남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A씨가 같은 충남 지역의 김택규 라인으로 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2월달 공모사업 당시에 관련 위원회를 추진할 때도, 신설할 때도 김 회장이 초대위원장으로 낙점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김택규 협회장과 관계된 관계자들이 페이백을 막 너도나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협회의 한 임원진 관계자는요, 이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만에 A씨를 낙마시키면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환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환수 밟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정식 징계 없이 측근 꼬리 자르기를 김택규 협회장이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배드민턴 협회장의 이 갑질 의혹, 문체부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점이다라고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드민턴 협회 간부 A씨가 돌연 사직,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A씨 같습니다. 그 A씨가 12월 달 김택규 협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갑자기 사직했다. 이 A씨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던지 간에 김택규 협회장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하고 나서 사직을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직장 내에서의 이런 문제점, 입에 담을 수 없는 손찌검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체부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협회의 모든 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보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문체부는 현재 당사자 조사를 통해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올해 4월 워크숍에서 김 회장이 또 다른 간부에게 막말을 했다라는 증언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협회 직원인 B씨는요, 취재진들에게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막말이었다라고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사무처 전 직원이 전라남도 소환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지역 주민 약 550명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김택규 회장이 갑자기 간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섞인 심각한 막말이었다.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말리면서 데리고 나가 겨우 이 상황은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김택규 협회장이 왜 이러한 말을 했느냐? 마이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두서없이 저렇게 막말을 해대니 황당했다. 특히 주민들도 있는 자리라 너무 창피했다. 워크숍에 있었던 막말을 포함하여 직장 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체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팩트로 드러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결국 김택규 협회장은 이것만으로도 사퇴에 대한 많은 이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김택규 협회장의 뒤를 바싹 쫓는 올림픽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김동문 선수 출신의 김동문 교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와중에 지금 뭐 축구협회의 정몽규 협회장, 뭐 또 나아가서는 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에 관련하여 체육계의 비리가 지금 엄청나게 고발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는 내가 그걸 막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김동문 교수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김택규 협회장의 이 협회장 종식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너무나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단 4명은요. 김택규 회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김택규 회장, 전무, 감사 사퇴해라.
배드민턴 협회 측의 부회장단과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협회의 부실 사태에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향후 자정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뭐 막말, 손찌검을 당했던 이 임원급들, 이게 뭐 평 직원들도 아니에요. 임원급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고 마이크 하나 준비 안 했다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친 김태규 협회장의 이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다 못했던 배드민턴 협회가 이때다 잘됐다 싶어서 지금 아예 김태규 협회장을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성명문 내용을 보니까 자정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내용을 살펴보면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상화를 위한 협회 임원단 동반 사퇴 촉구문. 먼저 근본 사태로 큰 실망감을 느낀 배드민턴 팬분들과 상처받은 선수 및 관계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은 협회 집행부로서 현재 협회가 직면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근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한 협회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정부와 배드민턴 팬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이는 협회의 관리 및 지도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협회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밝힌 김태규 회장과 김종웅 전무이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일련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연루가 되며 협회의 신뢰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 아울러 갑질, 막말, 손찌검,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있으며 협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선수 보호와 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오히려 선수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배드민턴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협회의 부실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박계옥 감사 또한 현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협회 내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저희 부회장들은 이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김태규 회장, 김종웅 전무이사, 박계옥 감사의 동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리더십이 필요하고 현 지도부의 동반 사퇴만이 그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블라블라 말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달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내의 부회장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태규 협회장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쥐고 뒤흔들어 왔었는지를 지금 이 내부자들의 폭로와 지금 이 성명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뿌려놓은 것들은 되돌려받는다라는 이 절대 진리가 이 김태규 협회장에게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태규 협회장의 구속과 나아가서는 김태규 협회장의 사퇴는요, 거의 시간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문체부, 선수가 원하는 용품을 쓰고 복종 강요를 폐지해야 한다. 문체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선수가 원하는 용품을 쓰게 해야 한다.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폐지시켜야 한다. 안세영 선수가 참 많이 주장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원하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하도록 권고한다.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야, 이거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후원사였던 요넥스가 자신들의 물품만을 쓰게끔 강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체부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랍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건
이 문체부에서 직접 나서게 된 부분 중에서 특히 조사를 해보니 국가대표의 운영 지침이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협회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지도자와 선수의 사이를 갑과 을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은요,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복종 강요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것도 배드민턴 협회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즉각 폐지 권고한다. 만약 문체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의 권고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겠다.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이라는 거는 문체부가 나라의 돈을 받아서 이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이 각 종목별로 지원금이 분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교부금 배부에 불이익을 주겠다. 안 그래도 요넥스 후원사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배드민턴 협회가 만약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또한 안세영이 제기한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쯤 되니까 문체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협회가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이 배드민턴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요넥스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44개의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강제하는 경우가 딱 두 군데, 바로 복싱과 배드민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스포츠 종목에서는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복싱하고 배드민턴만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만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특히 선수단 모두가 라켓, 신발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하고들 있다.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꼭 협의하도록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후원사인 요넥스가 그럼에도 문체부에게 우리는 배드민턴 협회에 단독 제공하고 싶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유니폼 로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에 따르면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 개인의 후원사 로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스폰서십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넥스의 후원만을 받기 위해서, 티내기 위해서 다른 후원사들의 로고를 아예 강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가 후원을 받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체부는 국내외의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쏟아냈습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 남자는 28살, 여자는 27살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규정조차 선수들의 의사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든 국가대표가 아니든 이제는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28살, 27살 선수로서는 거의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까지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내가 국가대표 1, 2년만 하고 나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을 폐지하겠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하여 문체부가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안세영의 폭로에 문체부가 답했다. 바로 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협회장의 횡령 배임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와,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배드민턴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후원금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협회장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문체부가 이른바 페이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을 딱 꼬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월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총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협회의 후원용품 계약과 후원금 배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며 과거에는 협회가 받은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게 배분했지만 웬일인지 2021년, 이게 언제냐? 이게 놀랍게도 김택규 협회장이 딱 선임이 됐을 때부터입니다. 취임하고 나서부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자, 그럼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김택규 협회장 취임식이라고 한번 딱 검색을 해보니, 자, 여기 보이십니까? 2021년 4월달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취임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달이에요. 명확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김택규 협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안 지난 6월달에 선수들에게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던 이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소름이 돋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대부분 선수들은요, 이번 문체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수단 몰래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도대체 20%의 배분금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또한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에게 후원사로부터 개인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문체부는 선수들이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2019년 후원사 변경 이전에는 상금을 받았는데 변경 후부터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19년 역시 어떻습니까? 사실 후원사가 변경되고 나서죠. 후원사가 변경되고 나서 2년 뒤인 2021년도에 김택규 협회장이 딱 취임을 하고 나서 보너스 그리고 배분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특히 페이백에 대한 부분,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이 1억 5천만 원,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였는데 결국 약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 추진위원장 소속으로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2024년에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여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도 없이 임의로 배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협회장 마음대로 물건이 배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체육국장은 특정 지역에 4천만 원 이상의 배분, 제일 적게 후원받은 곳은 3만 원 정도 배분된 것도 있다. 이건 뭐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해진 바 없이 임의로 배분하거나 사용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없애긴 어렵다. 문체부는요, 나아가서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까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했다. 결국 김택규 협회장은 아울러 횡령 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이 검찰 기소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구속 가능성도 너무나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성공보수까지 수령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돈들이 여기저기로 지금 막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2024년 8월까지 40명의 임원 후원 금액은 2,300만 원이 유일했는데 임원들에게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가 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원들의 후원 금액이 2,300만 원인데 10배가 넘어가는 3억 3천만 원이 이들에게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체부는요. 방만 운영, 불료 불급한 수당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 불출 내역을 누락하여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이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의류, 라켓, 가방 이게 뭐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택규 회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살펴봤고 보조금 관련 사항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정부의 지원이 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면 결국 환수를 받아야 하고 현행 보존금법에 따르면 환수한 금액의 3배에서 4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 사실이라고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거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3, 4배까지 제재금까지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김택규 협회장 사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